그래서 그러니까 아시겠죠? 고전은 이제 여러분 쭉 공부하시면 되고요. 네. 저번에 이제 제가 앞부분은 세태 소설도 설명을 좀 드렸고 이게 우화 소설까지 했죠. 별토가 이런 거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민홍전이라고 11장에 보면 민홍전 있어요. 11장. 이제 민홍전 하면 한시는 제가 전에 했잖아요. 그죠? 한시 부분을 제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민홍전 하면 네. 예. 오늘이 며칠이죠? 9월 11일. 아, 예. 어쨌든 이거는 이제 기말 시험은 안 나오더라도 어쨌든 리포트도 그날 우리 9월 4일에 수업을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206조 하셨다고 하셨는데 206쪽 어디에 안 했죠? 잠깐만요. 206조 마무리하신다고 잠깐만. 제가 뭐 메모해놨거든요. 9월 4일 날 예정으로. 206쪽이 마무리. 작품에서 작품에서 그냥 이 별토가에 대한 이야기 206쪽이면 이게 별토가로 이제 경험해서 우화소설인데 이게 이제 별토가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수군가 별주부전 토별가 거기 206쪽을 좀 펴보세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206쪽에 보면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나와요. 수군가는 물속에 있는 용궁이라는 뜻이야. 수궁 맞죠? 네. 그리고 별주부전 이렇게 별주부라고 하고 그다음에 토별가 토는 이제 토끼와 자라 이야기는 자라별자예요. 토별할 때 이 별자는 거북이가 아니고 자르라는 뜻이에요. 별주부도 이 별주부도 그렇죠? 이 소멸가가 그 토끼 토자에 자라별자예요. 이게 별이 거북은 거북 귀자지 거북별 이런 거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다 뚜껑이 있으니까 위에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토끼전 등 뭐 여러 가지 이본이 있다. 이본이라는 것은 다른 판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본. 소수 군분 소설이에요. 예, 별토가는 중국의 영향은 없죠. 아니 중국의 영향이 뭐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적인 것을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토끼와 자라 나오잖아요. 자라가 주인공을 하지만 어느 한쪽이 중심 인물로 확정되어 있지 않고 왜냐면 이게 토끼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자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대강의 줄거리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밑에 보면 한문투가 있고 또 이제 중국의 승경지 인물 고사 이런 것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승경지는 명승지하고 똑같아요. 승경지라고 써 있잖아요. 두 번째 단락에 한 5째 줄에. 그리고 이제 욕설, 속어 이런 것들도 많다 뭐 이런 이야기 써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보면 토끼는 맹랑하고 정박스럽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위기를 자초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신성한 문자 속을 발휘해. 그 앞에 보셨죠? 이 토끼가 되게 똑똑한 거.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지혜가 상당히 뛰어난 거죠. 토끼나 여우나 얘네들 다 지혜가 뛰어나요. 여우가 그 호랑이의 위험을 빌린다.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호가호이라고 그래요. 호가호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호가호이라고 해서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빌려. 이게 뭐냐면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산에서. 그러니까 여우가 호랑이한테 네가 내 뒤를 한번 따라와봐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동물들이 여우를 보고 도망가겠어요? 호랑이를 보고 도망가겠어요? 예, 호랑이를 보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여우가 야 봐라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호가호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혜가 많은 동물 여우나 뭐 또 교토상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한자까지 5개 한자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 교토상굴이란 말 꼭 알았어요. 이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교토상굴이 뭐냐면 현명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교토상굴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요즘에 엔잡러 들어보셨죠? 네. 이 엔잡러가 교토상굴이에요. 왜냐면 한 가지 일로만 이게 뭐 쉽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기자 생활도 하다가 작가도 했다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터질지 모르니까 그걸 교토상굴. 여기서 토끼가 나오죠. 토끼가 이제 지혜의 동물로 나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토끼가 이제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이제 위기를 초래했는데 그걸 간다는 거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207쪽에 보면 그 밑에서 첫 번째 단락 밑에서 한 셋째 줄에 보면 염원하는 극복하고 이제 염원하는 민초들의 기대와 소망이 낭만적 수법으로 표출되는 것이 나오죠. 위기 극복의 양상. 그래서 맺힘과 풀림이란 말 나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맺힘과 풀림. 맺혀 있는 것이 결국은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맺힘과 풀림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요. 이 낭만이 로맨틱 코미디라고 있잖아요. 로맨틱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돼요. 처음에 다 앙금 매치했다가 마지막에 풀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매치가 풀림이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그 주제가 그 매칭과 풀림입니다.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판소리의 기본 전략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별토가라는 것이. 그래서 별토가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제 요 이야기 좀 해볼게요. 뭐냐면 이게 지금 그 토끼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지만 자 거기 207쪽에 두 번째 단락에 한 5째 줄을 떠볼게요. 그런데 용왕은 토끼의 말을 듣고 이렇게 나왔잖아. 월궁에다 매어놨다는 거예요. 여보 용첨지 자네는 천상에 매이고 나는 월궁에 매었으니라고 하면서 용왕을 용첨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웃기죠. 용왕 임금을 첨지라고 하는 건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용왕은 토끼의 이 말 듣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토끼의 목숨은 토끼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늘에 달린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했어요? 서술자가 풀어내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랬죠? 전지적 작가 시점, 맞죠? 서술자가 이걸 이제 편집자적 논평, 또 올림푸스적 시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토가가 읽어보면 그 결국은 우매한 임금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뭐 토끼 이야기, 용궁 이야기 하지만 용궁이 실질적으로 뭐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존재한다고 믿는 거지. 근데 그 결국 용궁 이야기, 용궁의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매한 임금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쭉 돼 있습니다. 이야기는 우화소설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화소설은 그런 현실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그 여러분 이제 208쪽, 209쪽에도 나오는데 이제 하나만 더 보면 209쪽을 좀 볼게요. 209쪽. 그 209쪽 뭐 위에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마지막 단락에 별토가에서 독자는 위정자, 정치를 하는 사람. 위정자라는 건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209쪽 마지막 단락, 그 불의에 대한 인식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우매한 어리석은 군왕과 어리석은 신앙, 어리석은 군왕과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신화라고 써지지 않았어요? 간교한 신화라고 써졌어요? 네. 신화라고 써있죠? 네. 이거 어떡합니까? 신화예요, 신화. 간교한 신화. 이 간교한 신화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군왕이 나왔는데 갑자기 신화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신화입니다. 간교한 군왕과 우매한 신하, 간교한 군왕과 간교한 신하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가장 민초들에게 두려운 것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왕, 어리석은 신하가 있어. 또 어리석은 왕, 간교한 신하가 있어. 간교한 왕, 어리석은 신하가 있어. 간교한 왕, 간교한 신하가 있어. 어떤 게 두려운지. 이건 이제 여러분에게 답을 던지는 거죠. 뭐 정답은 없는데,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니까 이걸 공부할 때 별주부전 그냥 토끼하고 잘한 이야기야. 토끼가 재치가 있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 정도고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장을 오늘 11장 끝내야 되니까 보시죠. 민홍전이라는 작품이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 민홍전은 이 민홍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홍과 내가 만나고 민홍이 나에 대해서 이제 처방을 하고 민홍이 이제 좌상객이라고 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과 재담을 해요. 그러니까 재담이라는 것은 재치 있는 이야기죠. 또 민홍에 대한 회상, 입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필기로 생각하겠습니다. 민홍전. 이 민홍전의 첫 번째는 민홍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좀 이거는 그 11장 그 위에다 쓰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민홍에 대한 소개. 민홍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민홍과 나의 만남. 민홍과 나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민홍 의학 쓸게요. 나에 대한 교육. 민홍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처방을 어떻게 내리는지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번째는 민홍이 좌상객들과의 재단. 재담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재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단이라고. 네, 재치 있는 이야기. 그럼 다섯 번째는 민용에 대한 회상과. 입전이라고 해서 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보한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다. 뭐 이런 이야기 입전이라는 게 그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 공기라고 하죠. 그렇게 올린 이야기 이런 걸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 민홍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구의 작품이냐면 연암 박지원의 작품이에요. 그럼 박지원 하면 호질 양반전 뭐 이런 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민홍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박지원의 작품이. 민홍전이라는 이거 다 한문으로 쓰죠. 이게 민홍전은 우리말로 쓴 게 아니고요, 한문으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연암 박지원이 뭐 열하일기 같은 것도 다 이거 한자로 썼어요. 열하일기 있죠, 열하일기.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열하일기 그 한문으로 된 거 읽어보는데, 야 그것만 공부하려고 해도 죽을 때까지도 못해. 열하일기만 갖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박지원의 이제 민홍전이 그 보세요. 212쪽 볼까요? 불우한 선비 민유신에 관한 일화를 다룬 한문 단편이다. 나왔죠? 민유신. 이 옹자가 늙은 용자만 아시죠? 옹할 때 옹이 늙은 용자입니다. 그래서 1757년에 영조 33년 박지원이 지은 한문 단편이고, 실존 인물인 민유신이 죽은 뒤에 그가 남긴 몇 가지 일화와 작가 스스로 민유신을 만나 겪었던 일을 겪고 죽은 사람의 생전의 공덕을 기리는 글, 그걸 뇌라고 해야 돼. 영어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홍전의 창작 병이, 그러니까 창작을 한 이유죠. 병이라는 거는 금년 가을에 나는 병이 심하나 민홍을 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민홍과 주고받았던 은엄, 이거 숨어있는 말이죠. 골계. 골계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골계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려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문학 공부하다 보면, 특히 국문학 공부하다 보면 이 골계와 해학이 나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해학은 웃긴 거예요, 웃긴 거. 근데 골계는 웃긴 것 플러스 풍경입니다. 세타이어라고 하죠, 세타이어. 요게 반드시 들어가야지 골계가 된다. 골계와 해학의 차이점,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계라는 말 나와요. 그래서 민홍전을 지었다는 거고요. 그 밑에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만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홍전이라는 작품은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걸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당히 이야기들이 재밌어요. 이 박지원 작품 자체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잘 쓰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이건 좀 읽어보면서 갈게요. 213쪽 보세요. 민영감은 남양 사람이라고 있죠. 213쪽부터 쭉 보면서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밀란의 광부를 따라 토벌을 끼워서 이제 첨사를 라는 이 벼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좋은 벼슬은 아니고 그냥 벼슬이죠.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벼슬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집에 돌아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세 줄을 보면 이 사람이 집안이 한미하죠. 미천하다는 거예요. 한미한 집안을 이야기하는 이 집안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국어학적으로도 말하면 집안하고 집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 아세요? 집안은 가문이라는 뜻이고요. 집안은 말 그대로 집의 안이에요. 이걸 잘못 쓰면 완전히 달라져. 그렇지 않나요? 집안을 붙이면 뭐라고? 가문. 집안 떨어지면 집의 안. 인테리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말을 잘했다는 건 아까도 제가 저기 썼죠. 뭐라고 써요? 재담. 말을 잘하는 걸 재담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인한 절개, 거룩한 발자취를 흠모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 내려가면 그는 7살이 되자, 이렇게 나왔죠. 7살 되자 향탁은 이 나이에 남의 스승이 되었다고 벽에다 크게 썼다. 이 남이 이제 봉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때는 감나라는 이 나이에 장군이 되었다. 13살 때는 외양하는 뭐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여러분 민홍이 왜 썼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왜 해요? 민홍이 포부가 있다고 했다. 민홍이 포부예요. 민홍이 포부. 그래서 민홍이 이제 포부가 엄청난 거죠. 이렇게 써놓으시죠. 그렇지 않나요? 뭐 어떤 사람이 7살에 뭐 여러분 그 남이 장군 있죠. 남이 장군. 남이 장군의 한시에 보면 어떤 게 남이 장군은 혹시 한시 아세요? 남이 장군은 들어봤죠. 네. 남이 장군의 한시에 뭐가 있냐면 되게 유명한 보세요. 20살 때 쓴 시야. 보세요. 백두산속 마도진
음악의 장수, 음만, 그다음에 남아 20, 이평구.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남이정군이 조선 뭐 그 시대죠. 후세 수치 대장. 예, 근데 거기는 실제 묘가 아니라 허묘라고 그래요. 진짜 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짜 대장.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시냐면 보세요. 20살에 이런 시를 썼어요. 20살 보세요. 백두산의 돌을 칼을 다 갈아서 없애버려요. 칼이죠, 칼. 마도진이라는 게 칼을 갈아가지고 엄청난 뻥이에요. 근데 원래 신 다 뻥이 많아요. 백두산 돌을 칼 갈아서 없앨 수 있어요? 두만강의 물은 말을 먹여서 다 없애버리겠어요. 말에게 두만강 물을 먹여서 다 없애버리겠어요. 남자 아이로 태어나서 20세에 세상을 평정하지 못한다면 20세에 세상을 평정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누가 나를 여기서 이제 나를이 빠진 거예요. 대장부라고 칭하게 되는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20살에 우리 수능 시험 보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20살에 세상을 평정하지 못한다면 누가 나를 후세에 대장부라고 칭하. 이런 식으로 이런 포부들이 많아요. 그 시 같은 거 보면. 이건 여담을 알려드렸는데 뭐 알아도 나쁠 건 없으니까. 원래 공부는 그냥 그 어떻게 칡넘프라고 똑같은 거예요. 공부가 여러분이 딱 여기는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민홍의 포부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민홍, 누구는 이 나이에 이런 걸 했고 이러는 나는 뭐 했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마흔이 되었지만 아무런 이름도 이루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는 맹자는 이 나이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썼다. 그 뒤에 해가 바뀔 때마다 이런 걸 이제 썼다는 거죠. 이른이 됐어요. 밑에 세 번째 줄 가고 있어요. 네. 70세가 되자 아내가 영감 올해에는 까마귀를 그리지 않으시려고 하고 놀렸어. 그러자 민영감이 기뻐하면서 그렇지 당신은 빨리 먹이나 갈아주구려 하고 말하더니 곧 범증은 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박정희 똑똑하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초나라의 책사예요. 책사. 이 책사라는 거는 이제 왕의 옆에서 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제갈량 같은 사람이에요. 초나라의 책사가 범증인데 70세에 이제 군의 수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커다랗게 썼고 아내가 화를 내며 꾀가 아무리 기이하더라도 언제나 쓰시려고 하고 따졌다. 민영감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계속 뭐 이러니까 도대체 그 뭡니까 그 허생전 같은 경우도 그 있죠. 허생이 계속해서 글만 읽어요. 글만 읽어요. 당신 이거 갖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래 아내 입장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책을 딱 덮고 변실 찾아가. 한양중 수채부 한양중에 누가 가장 부자냐 했는데 변실을 찾아가. 이거 완전히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나중에 허생전 읽어보세요. 그래서 변실 딱 찾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변실 보도도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보도도 못한 사람인데 가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려는데 10,000냥만 빌려달라. 10,000냥이면 요즘 뭐 한 10억 이상 될 거야 아마. 10,000냥만 딱 빌려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 사용증도 안 쓰고 빌려줘. 이 사람이 이 눈빛을 본 거지. 눈빛이. 이 사람은 거짓말 사람이 아니다. 그래갖고 진짜로 이 사람이 사재기를 해갖고 10,000냥을 빌렸는데 한 100,000냥을 벌어. 100,000냥. 사재기. 예, 사재기하고. 사재기하고 벌어갖고 10,000냥인데 한 20,000냥을 더 줘요. 더블로 줘. 더블로. 돈을 더블로 주고 이제 막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지원 작품이 끝도 없어 이야기하려면 박지원 작품만 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또 보세요. 또 유식한 치 하죠. 옛날 여상이라면 여러분 잘 몰라도 강태공은 들어봤죠. 강태공을 이야기해요. 여상이 강태공을 써봤어요. 80살의 장수가 됐어요. 그래서 고든 낚시 물에 넣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막 찾아오는 거예요. 당신 왜 이러냐. 그러니까 난 시대를 낚으려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의 눈에 띄고 뭐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세배처럼 드러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내 나이는 18.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이른이잖아요. 나는 몇 살이야? 서술자잖아. 18이에요. 맞죠? 내 나이는 18이었다. 그러니까 거기다 내 나이라고 해서 내 나이가 나라고 쓰고 나는 서술자에서 나는 서술자가 18살밖에 안 됐어. 근데 그 사람 민호는 이른이야. 이른. 맞죠? 그 이야기잖아요. 민홍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다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보세요. 민영감은 기이한 사람이죠. 노래도 잘 부르지만 말도 잘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신나고 기이하고 능력스럽고 걸쭉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민홍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 또 해요. 민홍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15쪽으로 갈게요. 하여튼 여러분이 작품 재밌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저는 이제 좀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 215쪽 넷째 줄부터 볼게요. 나는 곧 그들을 돌려보내고 민영감을 맞아 들에 앉혔다. 그는 비록 몸집이 작았지만 흰 눈썹이 여러분 흰 눈썹 이거 뭐죠? 한자로? 백미. 옛날 조순 부총리께서 맞죠? 흰 눈썹이었었잖아요. 내 이름은 유신이다. 유신 민유신이에요? 민유신 민홍이에요. 민홍. 나이는 73살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73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대답했더니 머리가 아픈 거요 라고 이제 무슨 병이 들었어 하니까 배가 아픈 거요 하니까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병이 아니라고. 그는 곧 지게를 열고 들창을 걷어개었다. 바람이 서술하게 불어오자 내 마음이 시원해져서 예전과 달라졌다. 민영감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울증, 거식증, 불면증 이런 사람 밑에 나오죠. 나는 특히 볼까요? 음식 먹기를 싫어하고 거기다 글 적으세요. 음식 먹기를 싫어하고 거식증. 이 거식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실제로. 먹는 걸 거부하는 병. 그 다음에 밤에 잠 못 자. 불면증이잖아요. 이게 바로 병. 여러분은 국문학 공부하시면 잠이 너무 잘 탈이죠. 그냥 민홍전 한 2페이지 읽으면 잠 오잖아.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민영감이 몸을 일으켜서 나에게 치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야기. 근데 이제 민홍과 이야기를 보면 이런 거예요. 되게 이 민홍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선선자가 이거잖아요. 신선선자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이 어디 가면 신선해? 네?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있잖아요. 수요일 날마다 저도 되게 좋아해서 잘 보는데 이런 한번 들어보셨죠?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 보면 막 산에서 막 이야기하고 막 살고 하는데 이 사람들 다 한자적으로 보면 뭐예요? 신선해, 신선. 사람이 산에 가면 신선이라니까. 이 한자 되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연인들이 부자들 물론 자연인들 중에 개 중에는 막 이 산 전체가 자기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세요? 진짜 있다니까. 자연인 프로그램 보면 여기서 저기까지 다 내 산이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이 어때요? 다 사기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막 온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선들은 부작했어요.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빈작했어요. 네? 빈자. 신선 여러분 한자 보세요. 재물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나누면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해지지. 그래서 빈자야. 그러니까 신선은 빈자니까 그러면 보세요. 신선은 빈자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논리가 이거예요. 박지원의 논리가. 빈자니까 속세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신선이 되는 거예요. 논리가 얼추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신선은 빈자란 말이에요. 빈자니까 세상 싫어. 더러운 세상. 하고 이제 막 사기당하고 막 이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나는 자연이다 안 본 게 없어. 거의 다 봤어. 거기 다 산에 들어가 가지고 막 산단 말이에요. 혼자서. 그러니까 부인이 있는 경우는 가끔 있어. 부인들이 좋아하겠어. 그런 데 가서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남자들이 이제 주로 사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 논리예요. 이 사람 논리.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노인과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불사약의 이야기. 불사약. 그러니까 불사약 이거 제가 다 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하고 여러분 책은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218쪽 보세요. 218쪽이 또 어떤 재밌는 얘기 나오냐면 조소 제일 마지막 줄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조소. 그러나 불사약은 영감이도 못 받겠죠? 불사약이 뭐예요? 죽지 않느냐? 맞나요? 불사약이 한자 쓰면 죽지 않느냐? 불루초 같은 거지. 맞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거야말로 내가 아침 저녁으로 늘 먹는 것인데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 밥 드시잖아. 맞죠? 자, 밥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밥이 보약이다. 그죠? 밥이 보약인 거예요.
저 밥이 뭐야? 여러분 이제 주식 투자 막 이렇게 하잖아. 주식 투자 좀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성공하기가.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책에 써 밥이 주식이다. 밥이 주식.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주식 투자의 주식하고 네. 매일 먹는 주식이 있지만 한잔 다르지만 같잖아요. 하여튼 밥이 주식이죠. 하여튼 이거야말로 내가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것인데 어찌 모르겠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불사약이 뭐냐? 그러니까 뭐 평이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불사약이 뭐냐? 밥이라는 거. 우리 밥이 보약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어찌 모르겠어. 큰 골짜기 굽은 소나무에 달콤한 이슬이 떨어져 땅 속으로 스며든 지 1000년 만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하면서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밥이 보약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19쪽 보세요. 이게 정말 사람의 그 뭡니까 심장을 이렇게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219쪽 마지막 밑에서 네 번째 보세요. 나 자신보다 더 두려운 건 없다. 나 자신보다 두려운 게 없다는 거. 이 나오죠? 내 오른쪽 눈은 용이고 왼쪽 눈은 범이거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연안 박지원의 뭐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일야구 도학이라는 게 있어. 그 연안 박지원의 이제 소설 중에 일야구 도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룻밤에 이 강을 몇 번 건너 9번 건넌다는 거. 이게 일야구 도학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 이렇게 강을 건널 때는 별로 두려워 안 들어요. 낮에 강을 건너 별로 안 두렵죠. 네. 낮에 강을 건너는 거 뭐 두렵진 않잖아요. 이게 누가 뭐 태워주기도 하고 그런데 밤에 만약에 내가 혼자서 노를 쳤고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옛날에 무슨 뭐 등대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그 강을 건널 때는 무서워 안 무서워? 옛날에 그 박세리 그 지금 골프 이제 감독도 하고 그러신 분한테 아버지가 공동묘지에서 이렇게 잠자고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모르세요? 공동묘지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이렇게 하라고 담력을 키우려고. 담력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두려운 건 이거는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너는 밤에는 낮에는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연안 박전이 낮에는 시각에 의존해. 맞죠? 낮에는 시각에 의존해. 밤에는 뭐에 의존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청각에 의존해. 안 들리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청각에 의존하면 뭐가 조금만 뭐가 나도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귀신이 쫓아오나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넌다. 이랴 구도하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박지원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황충 이야기를 해요. 자 220쪽 보세요.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다섯째 줄 정도 내려가면 어떤 사람이 해서 지방에 황충이, 여러분 황충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영어로 그라스 하퍼. 그러니까 풀에서 이게 깡충깡충 뛰는 애. 이거 그래서 하퍼라고 그래요. 그래서 풀밭이잖아요. 호프는 이렇게 뛴다는 거예요, 뛴다. 풀밭에서 뛰는 애. 메뚜기죠. 그래서 하퍼라고 하는데 이거 황충이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태세 지방에 황충이 생겨서 관청에서 백성들더러 잡으라고 감독한답니다 하고 말하자 메뚜기가 생기니까 민영가 뭐라고 하는 게 보세요. 황충을 잡아서 무엇한다고 이 벌레는 누에보다 작은데 알록달록한 빛에 털이 돋쳤죠. 이놈이 날면 명이 되고 붙으면 모가 되어서 우리 곡식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영가는 뭐라고 하냐면 이따위 조그만 벌레를 가지고 걱정할 게 뭐냐. 내가 보기에는 봐보세요. 종로 네거리 한 길 가득히 오가는 것들이 모두 황충일 뿐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탐관오리 들어보셨어요? 이 탐관오리들이 다 황충이라는 거예요. 탐관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황충이지 이게 뭐가 황충이냐. 자 사설시조를 공부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자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가서 어디에 앉냐면 두엄 밑에 두엄 있잖아요. 집 이렇게 올려놓은 거. 두엄 위에 딱 이 두꺼비가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건너산을 바라보니까 백송골이 딱 떠있어. 백송골. 송골매가 떠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두꺼비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굴러 떨어져. 이렇게. 굴러 떨어진다. 굴러 떨어지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 내가 날쌘 나에게 망정이지.
보통 사람 같으면 전치 8주 부상 당했을 거다. 이게 사설시에 나온다. 그러면 이 두꺼비나 백송고는 다 뭐겠어요? 다 탐관 오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파리는 뭐겠어요? 파리는 딱 보면 이제 알아야지. 네, 백성을 말하는 거죠. 비유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층 관리가 백성 걸 좀 이렇게 해먹으려고 했는데 그 위에 딱 중간 관리자가 해서 왜 난 안 줘? 왜 난 안 줘? 그런 이야기예요. 비유하자면. 근데 비유가 기가 막혀 안 기가 막혀? 비유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국문학을 공부하는 묘미예요. 여러분 이게 국문학을 안 하시면 이게 그냥 두꺼비 이야기, 파리 이야기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그 황충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그래서 자 221쪽 볼게요. 다른 걸 건너뛰고요. 그 이듬해 거기 세 번째 달라고 볼게요. 그 이듬해 민영감이 세상을 떠났다.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 민영감이 비록 지나치게 넓고 기이하며 얽매이지 않고 호탕하지만 그의 성격은 깨끗하고 고두며 즐겁고도 밝다. 주역이라는 책이 있어요. 주역이라는 책에 주역의 밝고 노자의 글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장 사상이죠. 엿보지 못한 글이 없다. 그의 두 아들이 묵가에 올랐지만 벼슬하지 못했다. 올해 가을에 내 병이 덧친 데다가 민영감도 만나볼 수 없게 됐지만 나와 더불어 나는 또 은어, 해학, 풍자 이런 걸 모아서 민홍전을 지었다. 아까 해학 이야기했고 이 해학과 풍자가 합해지는 거 이거 뭐라고 했어요? 골계라고 하는 거예요. 골계. 이제 딱 보면 아셔야 돼. 골계. 풍자라는 건 세상을 이렇게 트는 거예요. 이렇게 비트는 걸 풍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민홍전을 지었고 그래서 입전 전에 올라갔다는. 그러니까 이 내가 쓴 책에 이 사람이 들어갔다 이 말이 입전이라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민영감이시여 괴상하고 기이하며 놀랍고도 깜찍스럽구려 기쁘고도 노여우며 또한 얄밉구려 저 바람벽의 까마귀가 끝내 세매로 화하지 못했구려. 거기다 적으세요. 바람벽의 까마귀가 세매로 화하지 변하지 못했다. 자, 자신의 포부를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영감께서 뜻을 지닌 선비였건만 마지막 늙어 죽을 때까지 쓰이지 못했고, 그러니까 쓰여야지 의미가 있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쓰임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 그대를 위해 전을 지으니 아까 입전이 그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전을 지으니 그대는 오히려 죽지 않을 겁니다. 죽지 않을 겁니다. 불로 장생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부자와 빈자에 대한 이야기를 막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자, 총 정리를 좀 하면 자, 이 글의 작가는 누구다? 박지원이에요. 기가 막힌 거 이 책을 보면. 자, 박지원인데 자, 지금 민홍과 나가 있어요. 자, 민홍과 나가 있는데 나는 민홍과 일화를 구성하죠. 민홍과 에피소드라고 하죠. 일화를 구성해요.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구성해요. 그리고 민홍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이 소설의 전체를 또 구성해요. 소설을 전체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민홍과 내가 결국은 둘 다 뭐냐? 소설을 구성하는 작가예요. 이게 나만 작가가 아니에요. 이게 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나만 작가가 아니라 민홍과 내가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민홍이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민홍은 73세, 그러니까 민홍이라는 사람은 이제 70세가 넘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73세예요. 가난해. 나는 18세. 풍요로워. 나는 좀 가난하지 않아요.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작품이 세태를 풍자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이질적 계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연장자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연장자잖아요. 연장자. 뭐 한자로 쓰면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말 쓸게.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 연장자는 불로장생,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자, 이 불로장생을 하려면 뭘 먹어야 돼? 신약을 먹어야 돼. 신선이 돼야 돼. 불로장생을 하려면 신선이 돼야 돼. 자, 근데 신선은 불사약을 먹고. 근데 불사약은 뭐라고 써요? 답이. 맞죠? 근데 신선은 어때요? 가난하다, 부자다, 빈자. 빈자의 반대는 뭐다? 부자. 자, 빈자, 그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빈자가 세상에 집착하겠어요? 부자가 세상에 집착하겠어요? 부자가 세상에 집착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번 사건을 좀 건을 잘 맞춰가지고 한 100억 좀 벌어야 되는데 왜 이럴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집착을 해서 재물, 명예 이런 걸 얻어. 근데 이 사람들은 재물이나 명예가 불사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하다가 안 해봐요. 국회의원을. 이해 가시죠? 국회의원 하다가 안 하면 막 세계 이상의 뭐 그런다니까? 불사입니다. 불사. 근데 신선에게는 그냥 답이 불사예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빈자 부자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서 여러 가지 풍자를 하는 거죠. 세상 자체. 이 연안 박지원은 양반이지만 빈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쓴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안 박지원은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좀 학년이 올라가시면 배우겠지만 이 연안 박지원은 어떤 게 많냐? 연안 박지원은 뭐가 많은 줄 아세요? 한자.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자, 김만중, 석구 김만중은 들어봤죠? 군몽수. 김만중은 뭐가 많은 줄 아세요? 김만중. 눈물이 많아요.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파평 윤씨잖아요. 어머니를 위해서 구운몽을 하룻밤만에 썼다는데 참 이거 보통 천재가 아니야. 구운몽을 여러분 이제 구운몽 아직 안 읽어보셨나? 나중에 이제 학년 올라가시면 읽으시겠지만 구운몽이 한글본이 있고 한문본이 있어.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한글만 쓴 게 아니라 한문본이 있다. 한문본이 엄청 어려워요. 한문본이 있는데 그걸 하룻밤만에 다 썼다는 거. 이거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유배에 왔잖아요. 하룻밤만에 썼다는 거예요. 하룻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김만중 유복자 아버지가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성이 패배하니까 자결하시고 아버지가.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키웠는데 한 손에는 매를 들고 한 손에는 그 죽을 주고 그렇게 키웠대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안 계셔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눈물. 근데 이 박지원 뭐가 많냐? 그거 알았어요. 겁이 엄청 많아요. 박지원 겁이에요. 그래서 이 박지원이 이제 요 이야기 좀 하고 들어. 박지원이 양반인데 이 노비나 하층민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정조 반정이 났을 때 이제 그 왕이 그런 거예요. 아니 너는 왜 양반인데 양반이 왜 양반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양반전도 쓰고 했지만 빈민 이야기 되게 많아요. 방문자전도 있고 뭐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 많은데 왜 썼냐라고 이제 니제를 네가 알렸다 하니까 뭐라 그래? 얘는 뭐 1초도 안 걸려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나는 뭐냐 뭐 했을 뿐이다 이문 위식 좀 많이 어려운 말인데 문장으로서 희롱했을 뿐이다. 이걸 이문위희라고 그래요. 한자가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그냥 찾아보세요. 뭐지 한자까지 다 쓰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문장으로서 희롱했을 뿐이다. 이해가세요? 문장으로 희롱했으니까 나를 오게 가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나는 그냥 문장으로서 쓴 거지 실제로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반성문 글로벌반 글 써가지고 이 반성문은 바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문위희했을 뿐이다. 이런 사람이 누구다? 박지원이다. 나중에 여러분이 3학년 2학기 정도 가면 고소설론과 작가가 있어요. 그때 자세히 또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국문학 공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깊어져요. 1학년 때는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고 학년이 막 올라가잖아요. 김만중만 갖고 한 20페이지 나가. 김만중. 뭐 박지원 가지고 20페이지. 뭐 그런 식으로 나가. 김시습 20페이지. 이렇게 가요. 고전의 명장면이다. 거기는 명장면은 여기는 안 나오고 고전의 명장면은 옛날에 어떤 책이냐면 고전 시가 강독. 고전 시가 강독이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이좀 딱딱하다는 제목이 그래서 고전의 뭐 장면과 표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걸로 이제 이름을 바꾼 거고요. 이게 고전 시가 강독이에요. 실질적으로 고전의 뭐 향가 뭐 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공부하셨죠? 이 책에서 시조 뭐 가사 공부하고 했잖아요. 소설 그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죠. 왜냐면 여기는 향가라고 해봤자 몇 개 안 나왔잖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작품들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지금 세태 소설 지나고 이제 이 민홍전이라는 작품 한문 단편 소설이고 그 뒤에 이제 가면 한시는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시는 다 했고 남은 게 이제 잡저 13장으로 넘어가면 성모사설 그거하고 소품 요 두 개만 이제 남아 있어요. 맞죠? 잡저하고 소품 요 정도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저는 성모사설 같은 경우는 이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익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익의 성모사설입니다. 이익의 호가 성호거든요. 그때 이게 잡저라는 게 뭐냐면 잡스럽게 쓴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복잡할 잡자인데 그래서 이제 잡저라는 것은 뭐 그런 책이고요. 그러니까 좀 정통 산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내용들로 쓴 것이 성우사설입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국사 시간에 뭐 이수광의 지복유설 뭐 이렇게 들어는 봤을 거예요. 이익의 성우사설 이름만 들어봤지. 근데 이제 작품 자체는 공부하지 않았죠.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수광의 지복유설 원문으로 막 공부를 하는데 와 이수광이 완전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어. 막 의학부터 법학 막 다 나와요. 읽어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잡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런 잡스러운 내용들을 써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만 여기서 가져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조금만 더 보죠. 백성은 247쪽 볼게요. 빨리빨리 할 게 많으니까 백성은 나의 동포이고 그 있죠. 만물은 나의 동반자다. 초목은 지각이 없어. 지각은 알고 깨닫는 거잖아요. 맞죠? 247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피와 살을 가진 동물과 구별된다. 지각 있잖아요. 동물들은. 그렇죠? 그것을 먹고 살아도 괜찮다. 하지만 동물로 말하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사람과 똑같다. 자,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느냐?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이게 이제 뭐냐면 좀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인물성 동의론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들어보셨어요? 아유 대표님 모르시는 아 그래요? 아니 나도 다 기억이 안 날 텐데 이게 방송대 공부에 되게 이야기잖아요. 한 학기가 지나면 무슨 과목 배웠는지 생각하는데 3박 4일 걸려. 뭘 배웠는지는 당연히 생각이 안 나고 인물성 동의론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과 인물을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해서 인물이잖아요. 그 인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 어떤 인물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물은 사람과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사람과 동물의 성품은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호질에 나와. 호질. 박지원의 호질. 호랑이의 꾸짖음. 뭡니까? 박지원의 호질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과부가 살아요. 과부. 근데 과부가 아들이 있어.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이 성이 다 달라. 너무 웃기죠? 과부가 김씨, 박씨, 노씨 막 이런단 말이에요. 과부인데 소절을 많이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박지원의 소설이 그래요. 비꼬아요, 안 비꼬아요? 과부인데 소절 막 연려상도 받았어. 근데 애들은 막 성이 달라. 그 말이 되냐고요. 성이 다른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자기 어머니가 이제 뭡니까? 제가 어떤 훈장 선생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에서. 근데 그걸 애들이 봐. 그러니까 이제 이 훈장 선생이 이제 쪽팔리니까 몰래 막 이제 입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똥통에 빠져. 똥통에 빠져. 근데 그 똥통에 빠진 사람을 보고 이 훈장을 보고 호랑이가 딱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박지원의 소설 너무 재밌다니까요. 박지원의 소설은 그냥 초등학생을 위한 뭐 박지원 소설 읽어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러니까 냄새나 더럽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니들 같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 다 여기 본성 있고 이런 건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 여기서 이 양반 호질에서 어떤 이야기냐? 우리는 니들처럼 사기치지는 않는다. 동물들이 막 사람 막 뭐 사기치는 사람 사기 많이 치잖아. 우리나라가 거의 사기 공화국이잖아요. 맞죠? 선릉역 이런 데 가보세요. 막 사기 공화국이야. 근데 우리는 니들처럼 사기는 안 친다. 그리고 엄마가 자식들에게 젖을 주고 이런 거 똑같잖아. 사람이나 동물이나. 근데 니들처럼 사기는 안 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잠시가 뭐다 이야기하면 끝도 없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인물성 공이론이다. 조금 감이 오시죠? 사람과 동물의 성품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게 인물성 공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왜 고기를 안 먹는 게 아시겠죠? 얘네들도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한다는 거. 여러분 소를 우리가 이제 소를 먹잖아요. 막 이게 A3 플러스 등급이라고 먹고 막 하지만 걔네들 그 뭡니까 그 나중에 죽이려고 하면 막 도망가고 막 발버둥 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다고 들으셨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막 사람도 막 다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맥락의 인물성 동일론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다른 건 건너뛰고요. 247쪽이 마지막 단락을 보면 자, 마지막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내가 매양 거기서 내가 밑에서 그러니까 다섯째 줄. 이 매양이라는 건 언제나 나죠. 언제나. 247쪽 밑에서 다섯째 줄이요. 내가 언제나 생각하기에 247쪽 불교의 가르침 중에 자비 한 가지는 아무래도 옳은 듯하다. 이윽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사회 전반의 풍속은 아무리 성인이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인간이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동물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었다. 옛날 호피 가죽 뭐 많잖아요. 악어 가죽도 있고 지금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힘닿는 대로 동물을 잡아먹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풍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그렇게 했으니 뒤에서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죠? 노인을 봉양할 때도 고기를 쓰고 제사 지낼 때도 쓰고 손님을 접대할 때도 쓰고 뭐 이러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보일식자 이거 한번 기억을 좀 생각해서 일하실 때 이게 어디 나오느냐? 자 제기에 제기 이게 제사를 지낸 제기랑 근데 거기에 이 갓 잡은 고기 이게 고기라고 쓸게 고기를 올려놔. 근데 고기가 그 익은 고기가 아니라 어때요? 살아있는 고기. 그럼 피가 질질 흘리겠죠. 그래서 얘가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 그래서 이게 보일식자. 이제 보일식자인데 이건 뭐냐? 신의 모습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이 보일식자는 신이 우리를 본다는 그런 맥락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제사 지낼 때 나와서 좀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성인이 일찌감치 오곡을 경작해서 먹고 누에치고 삼배를 짜서 옷을 해입는 시대에 태어나서 처음부터 고기 먹는 풍습이 없었더라면 사람들이 지금처럼 살생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군자가 부득이해서 하는 일이니 부득이한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 만약에 멋대로 탐욕을 부리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살생을 자행한다면 안 된다. 약육강식이다. 그러니까 먹을 어쩔 수 없이는 이렇게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일부러 이것도 틀린 말 아니죠. 일부러 이거 저희도 그러니까 뭡니까 어디 가서 그 뭡니까 속초 이런 데 가면 막 생선 이렇게 드셔 보셨죠? 속초에 가서 그냥 저기 풀만 드셔보셨어요? 속초에 가서 이렇게 하면 막 불쌍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막 튀는 거를 막 쳐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또 우리는 가서 막 또 먹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그런 걸 여러분이 직접 뭐 이렇게 잡아서 막 뭘 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 거 하시겠어요? 그런 기질이 있는 분은 하실 수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어쨌든 걔네들도 다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게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뭐 잡아온 걸 먹으면 되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육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지는 그거죠. 무조건 내가 잡아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먹을 때가 되면 어떻게 힘을 기르니까 먹긴 먹어야 되죠. 틀린 말 하나도 없죠.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일부러 막 잡아가지고 막 그거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요지를 써놓은 거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핍한 시인의 마음 여기만 하고 좀 쉴게요. 요 어차피 13장까지는 좀 보고 괜찮죠. 그래서 이제 궁핍한 시인의 마음인데 여기 보면 자미선관이라고 나왔어요. 자미선관. 자미가 두보예요. 두보 들어봤죠? 두보의 자인데 선관. 선은 착할 선자고요. 관 너그러울 관자예요. 너그러울 관자입니다. 관용할 때 그 관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보가 이제 43세에 지었다는 건데 문에 들어서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어린 자식이 굶어 죽고 말았네. 내 어찌 애토항함을 아끼랴. 마을 사람들도 오열을 하네.
부끄럽거나 아비가 되어 못 먹여 요절하겠어요. 어이 알았으랴 가을벼 이것것만 하나나여 아등바등 할 줄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추수를 해. 그러면 그 추수를 하면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가요? 반려들이 가져가. 반려들이. 이런 작품들이 뭐 다 이야기할 끝도 없어요. 중국 시 같은 거 공부해보면 메탄홍이라는 게 있거든요. 메탄홍. 석탄을 파는 노인. 그 추운 겨울에 한 겹짜리 옷을 입은 노인이 열심히 이제 그 석탄을, 그러니까 나무 탄이잖아요. 끌고 가. 막 열심히 그냥 맨발로 가. 쉽게 말하면. 근데 그 관리가 나와서 주는 거는 그냥 비단 요만큼 하나 줘요. 막 가져가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공공하다. 나는 늘 조세를 면제받았고 이름도 군적이 아니 올랐지. 지난날 돌이보면 나도 고달픈데 서민이야 철학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두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매번 250쪽에 보세요. 무한을 당할 때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끌어들여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기랑 비교하고 자기가 그렇지 못한 것만 한스러워할 뿐. 자기 아래에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이거 보면 정말 틀린 말 하나도 없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두보가 몇 세대의 사람이에요? 두보가 저기 성당 시대인데 당나라 성당 시대인데 예, 당나라 시대. 그러니까 한 10세기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근데 이 사람이 두보가 이 사람도 되게 이제 못 살았는데 어떻게 죽었냐면요. 그 갑자기 배가 굶었다가 갑자기 누가 먹을 걸 줘요. 먹다가 뭐라고 그러죠? 체해갖고 죽어. 급체로 죽어. 실제로. 두부가 그래요. 보트피플이에요. 보트피플. 배 타고 다니서 자기 집이 없어. 자기 집이 없고. 근데 이 유명한 시의 성인이야. 시의 성인. 이런 사람 다. 그러니까 곤궁하지 안 된다. 이제 됐죠. 이제 거기까지.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하고 비교하자면 내가 그래서 아파트 한 10억짜리 살아.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살고 뭐 내가 직장도 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나 잘 산다고 생각해요? 강남에 가서 막 어떤 사람 집에 갔더니 120억짜리야. 왜 나는 못 살지? 뭐 이러지 않나요? 아니 보통 우리 그전 이게 그 이야기잖아. 예전에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박찬호 투수 있잖아요. 박찬호 그 선수가 잘 나갈 때 막 1년 연봉이 한 200억 그랬대요. 150억, 200억 됐잖아요. 근데 그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대요. 싫어요.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아버지가 재산이 막 4조 5조야. 아버지가 해줘서.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박찬호 선수한테 200억 1년에 연봉이 얼마냐 200억. 그거 갖고 생활할 수 있나? 그거 갖고 생활할 수 있나? 아니 2조 뭐 4조 5조가 벌 때는 200억이 돈이에요. 4조 5조가 벌 때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부자다 가난하다는 기준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어때요? 쉽나요? 어느 위치에서 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봐요. 자기가 그렇지 못한 것만 한수할 뿐 자기 아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통 모르는 것이 인지상정. 인지상정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가진 보통의 마음이라. 이건 한자로 써줘요. 인지상정. 한자로 잘 안 쓰려고 하는데 필요한 걸 써줘요. 사람이 가진 보통의 마음. 인지상정 말은 많이 하는데 인지상정이 뭐냐고 물으면 잘 몰라요. 인지상정이라. 사람이 가진 보통의 마음이라는. 그럼 요즘 딱 비교 안 됩니까? 비교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상교라고 해서 노자도 그랬지만 길고 짧어. 내가 이만큼 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예요. 어디 가면 170 제가 산데 그냥 우리 집에서는 되게 큰 것 같아.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커. 근데 지하철 딱 탔어. 지하철 타면 완전 난쟁이야. 막 뭐 키 큰 사람 막 여기 위에 거의 달랑말랑한 사람 되게 많더라고 요즘은. 180 아래에는 루저야 루저 요즘은. 맞죠? 뭔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비교라는 게 그렇다. 정말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실과 업적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해야 하고 명예와 지위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자기 분수를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결국은 만족하면서 잘 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또 써놓은 겁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 뒤에는 이제 뭐 토지 균등은 그냥 읽어보세요. 하여튼 생각할 거리가 많죠. 이 사람 이야기도. 옛날 여러분 작품들이 이거 그 고리타분 얘기 아니에요. 네, 생각할 거리들을 막 만들잖아요. 제가 아까 민홍전 같은 거 봐봐요. 불사약이 뭡니까? 밥 잘 먹는 게 불사약이지 뭐 불사약이 따로 있나. 신선이 뭡니까? 산에 가는 사람이 신선이야. 신선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잖아요. 참 이제 옛날 사람들이 좀 대단합니다. 예, 좀 쉬었다가 여기 소품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제가 인간과 사회를 좀 강의해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었어? 왜?